이제 3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팁을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일하게 하는가? 직업을 찾을 때 우리 보통 직업에서 얻고 싶은 동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재능을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긍정 심리학의 대가가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쾌락의 쳇바퀴에 빠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그리고 소유물이 늘어날수록 기대치도 높아지기에 과거에 같은 수준의 행복감을 충족시키려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고액 연보자들을 묶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더 돈을 많이 벌고 소유물을 많이 갖게 해서 거기에 쳇바퀴에 빠지면 결국엔 거기에 굉장히 종속해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기대치가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 버리면 결국에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바닷물처럼 돈과 행복 사이에서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갈증이 반복되고 여기에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작가이자 영적 사상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중요한 사람들로 이어진 내부 이너서클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언제나 또 다른 내부가 또 있대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부의 영혼이 이룰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속하고 있으면 또 그 안에 또 자기네들만의 또 중심 안고를 만들고 또 그 안고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자기 안에 또 서클을 만들고 아마 그런 패거리 짓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분은 얘기하시거든요. 누가 당신의 지위를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동료인지 왜 그들에게 당신을 판단하게 하는 권리를 주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얘기가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말인데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는 완전하고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여감인데요. 여기 하워드 가드너, 미하일 칙센트미하일, 그 다음 윌리엄 데이머 많이 들어보신 학자이실 텐데요. 좋은 일, 즉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관되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들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이 부분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널리 도전해서 성취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시에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드랭상스 제너리스트가 되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시도해보는 연속 스페셜리스트 이거 보면 김경희 박사가 심리학계에서 요즘 정리한 청직에 대한 찾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개발 이론가랑 핏 이론과 적합 이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열정을 찾는데 하나씩 도전해가면서 개발하는 천직을 개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열정에 딱 맞는 거 하나. 그러니까 요거에 똑같이 그렇게 지금 맞물려 가거든요. 당신은 어떤 분야를 두루두루 성취할 수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선택 지도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일을 한번 직업을 표시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직업을 선택했을 때 미치는 동기나 영향력, 또 주변의 교육이나 아니면 부모의 기대, 전문가의 조언, 어떤 역정적인 기회, 우연한 기회, 이런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적어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린 지도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워킹 라이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왔는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직업을 선택했는지, 이런 식으로 보면 그 패턴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 사회적인 지위,
존중, 기여, 열정, 재능 중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떤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순서를 나열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미래의 직업 선택, 앞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 동기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고려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상상의 직업을 나열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미래의 5개의 별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머무른다고 생각하고 각각 별에서 1년 동안 머무른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직업 선택에서 내가 중요하게 고려한 2가지 동기 요소 아까 내가 직업을 고를 때 난 이런 동기가 가장 중요해. 그 2가지 요소에 그 미래의 직업 5가지가 부합하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구직 광고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인데요. 회사가 낸 광고를 보고 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를 고용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 구직 광고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냐? 첫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어떤 점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1쪽 미만의 분량으로 정리해서 스스로 홍보하는 구직 광고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냐면 당신의 재능, 뭐 몽골어를 할 줄 안다, 아니면 뭐 베이스 기타를 칠 줄 안다, 아니면 AI로 뭐 전자책 출판을 할 수 있다든지, 열정, 꽃꽂이나 스쿠버 다이빙, 내가 도전했는데 안 됐던 걸 끝끝내 승리했던 거, 그런 열정,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본인이 좋아하는 사랑, 존중, 관용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이나 장단점도 적으라고 합니다. 재치가 있다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빼놓지 말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있냐면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나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다. 뭐 이런 열망도 써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동기와 관심사만 적지 학력이나 경력은 적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 갖고 가서 모니터링 작업이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미지의 사람도 좋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여기에 적합한 2-3가지 직업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이 어울리겠네. 막연한 일반적인 그런 문구가 아니라 리오데자네이루의 노숙자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작은 단체에서 일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회사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모아보면 자신의 유망 직업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직업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갖고 있는 여러 자아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란 사람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